안녕하세요.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거짓이었던 결혼 생활을 끝내고 홀가분해진 30대 돌싱녀입니다. 저는 과거 전 남편과 3년이 좀 안 되는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모조리 거짓과 불신의 시간이었습니다. 시작부터가 거짓이었고 그 마무리까지 거짓 때문에 진절머리를 치며 끝냈으니까요. 저도 저희를 아는 주변 사람들도 다 저희 부부가 이런 결말을 낼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희 남편을 두고 사랑꾼 남편, 남편이 참 착하고 사람이 좋다, 성격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남편은 훤칠하고 호감이 가는 외모였고 잘 웃는 인상이었습니다. 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성격도 화를 내는 법도 거의 없고 늘 서글서글. 좋은 게 좋은 거고 둥글둥글 하다 보니 당연히 주변 사람들도 다 남편을 좋게 봤었죠. 남편에 비해서 저는 감정의 기복도 있고 예민한 기질인 편인데요. 예민하고 까칠해 보이는 여자와 서글서글 잘 웃고 성격 좋은 남자의 조합이 저와 전 남편이었던 거죠. 남편이 저를 많이 맞춰주고 챙겨줄 것 같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도 남편은 성격이 수더분하고 성질도 거의 안 냅니다. 하지만 겉으로 서글서글하다고 해서 결코 좋은 사람도 착한 사람도 아니라는 걸 남편을 보고 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성격 좋아 보이는 외모 뒤에 감춰진 수많은 거짓들. 지금 생각해도 헛웃음이 절로 지어지네요. 전 남편은 카페나 미용실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원래는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후에 아는 형이랑 동업을 한다며 본인 사무실을 차렸죠. 남편과 공동 사장인 그 아는 형분의 센스가 뛰어나고 트렌드에 민감하신 것 같더라고요. 응대도 잘하고요. 그래서 더욱 사업이 번창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제 가게의 인테리어를 맡기다가 남편을 알게 되고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맘때 제 네일샵을 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 밑에서만 일하다가 드디어 내 가게를 차리는 것이다 보니 정말 잘하고 싶고 가게도 예쁘게 잘 꾸미고 싶더라고요. 미용 관련된 업종이니만큼 인테리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만큼 인테리어 업체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미용실이든 네일샵이든 정말 예쁘게 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저도 돈을 좀 주더라도 세련되게 잘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았죠. 여기저기 알아봤고 소개도 제법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몇 업체들 상담까지 받았는데 남편의 업체도 그중 하나였던 거죠.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상담을 해봐도 결국 남편네 사무실이 가장 믿음직스럽고 샘플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최종 계약을 했고 곧바로 공사를 시작했었죠. 인테리어를 업체에 맡길 때는 자주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길래 저도 거의 매일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도 책임자로서 저희 가게에 매일 와서 꼼꼼히 확인하고 체크하고 갔었고요. 그러면서 그 남자와 종종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얘기도 나누고 커피도 한 잔씩 했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미혼이고 여자친구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대화를 해보니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았고 나이도 저랑 비슷했습니다. 성격 좋고 서글서글하고 매력있고 매너도 좋은 사람이었기에 어느 순간 저도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샵은 정말 예쁘고 마음에 들게 완성되었습니다. 결과물이 마음에 들면서도 한편으론 이제 저 남자랑 더 이상 연락할 일이 없겠구나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먼저 식사를 하자고 했고 그 남자도 기다렸다는 듯 좋다고 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부쩍 가까워지게 되었고 곧 교제도 하게 되었어요. 둘 다 미혼인데다 애인도 없었고 호감이 있었기에 가까워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남자친구가 된 그 남자는 일하는 틈틈이 제 네일샵으로 자주 왔고
주변에 저희 가게 홍보도 잘해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1년 정도 연애를 했고 바로 결혼 얘기도 오갔습니다. 나이도 적당했고 성격도 잘 맞아서 싸울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정확히는 남친 성격이 수더분하고 좋았기 때문에 싸움이 생긴다고 해도 커지거나 심각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격적으로 좀 예민하고 까칠한 부분도 있는데 남친은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좋다 보니 그런 점을 많이 배웠고 성격적으로 좋은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저더러 뭐 때문에 결혼 결심했느냐 물어보면 남친 성격이 너무 좋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서 결심했다 라고 꼭 말할 정도로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했고 남친은 자기 집 얘기를 해주었어요. 남친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아버지랑은 어렸을 때부터 진작에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마저도 남친이 고등학생 때 재혼하셨고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가서 살았대요. 남친은 고등학생 때부터 혼자 살았고요. 어머님이랑은 한 번씩 연락하지만 여느 모자관계처럼 돈독하거나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남친이 결혼을 하는데에도 그 어머니는 별로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신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저에게 우스갯소리로 시댁 없어서 편하겠다며 본인은 방 고아나 다름없다 그랬는데 웃으면서 한 말이지만 많이 외롭고 서글펐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친을 꼭 안아주며 이제 내가 자기의 가족이지 않느냐, 나랑 의지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자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남친은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자기도 제가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랑 평생 의지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싶대요. 서로 많이 사랑하면서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연애하는 기분으로 알콩달콩 재밌게 잘 지냈어요. 신혼의 재미에 푹 빠져서 행복했죠. 물론 서로의 일 때문에 바쁘기도 많이 바빴어요. 저는 네일샵을 운영하느라 늘 바빴고 남편도 인테리어 상담 및 현장 찾아다니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하지만 오히려 각자 일이 바쁘고 자주 못 보니 더욱 애틋하고 좋더라고요. 서로의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간단한 안주와 맥주를 마시며 영화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또 한 침대에 같이 누워 도란도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중 특히 많이 했던 얘기는 자녀 얘기였어요. 남편은 아이 욕심이 많다며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고 했고 저는 그건 무리니 1명 내지 최대 2명 낳아서 잘 키우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싫다고 저를 닮은 아이를 많이 낳자고 자기는 가족 없이 살아서 아이 욕심이 많다고 잘 그랬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이 그동안 많이 외로웠구나 싶어 조금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안쓰러운 건 안쓰러운 거고 애는 낳으면 거저 크나요? 애 낳으면 당신이 다 볼 거냐고 물었죠. 애는 낳으면 뭐 알아서 다 크는 줄 알아? 나도 애 안 낳아봐서 모르지만 애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진짜 힘들대. 한 10배는 힘들대. 많이 낳으면 자기가 다 키울 거야? 그럼 내가 다 키우지 내 새끼인데. 아휴, 말은 누가 못해. 맨날 바빠서 눈코 뜰 새 없다면서. 애를 어떻게 보는데? 틈틈이 시간 내서 봐야지. 아니면 내가 현장에 데리고 다녀야지 뭐. 참나, 말이 되는 소리래. 그 먼지 많은 인테리어 현장에 갓난아기 데리고 다닌다고? 아휴, 막상 애 낳으면 어떻게 할지 안 봐도 비디오다. 몽땅 나한테 맡기고 바쁜 척 하겠지. 아 진짜야. 내가 다 볼 거라니까. 자꾸 허풍 부릴래? 나 이거 다 녹음한다. 녹음해. 난 진심이야. 내가 다 볼게. 그러니까 자기는 많이 낳아주라. 우리 닮은 아이 많으면 너무 귀엽고 좋을 것 같지 않아? 이 집에서 같이 복닥거리며 지내는 거지. 저는 그렇게 허풍스럽게 말하는 남편이 귀엽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한 침대에 누워 그런 얘기를 나눌 때면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피곤한 기분으로 침대에 누웠지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새벽 1시, 2시는 그냥 넘어갈 때도 많을 정도로요. 다음날 서로 피곤해 죽겠다고 이제 일찍 자자고 징징거려도 그런 시간들도 다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1년 정도 신혼을 즐기다가 아이를 가지기로 했고 그 사이에는 각자 일 열심히 하고 신혼생활도 잘 보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과거에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한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는 학교 졸업 후 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취업을 했다며 아예 이사를 갔었습니다. 그 후로는 각자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점차 연락이 뜸해졌고 그 후 자연스럽게 연락을 안 하고 살았었죠. 바빠서 제 결혼식에도 참석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그 후배는 미용 일을 했었는데 저희 지역에서 본인 개인 샵을 차릴 계획이라고 하면서요. 제 네일샵으로 놀러 오라고 했고 다음날 바로 그 후배가 놀러 왔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반가워. 진짜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지? 네, 언니 결혼식 때도 못 가봐서 미안해요. 그때 너무 바쁘기도 했고 몸이 안 좋아서 못 갔어요. 괜찮아. 대신 계좌로 축의금도 보냈잖아. 그 후에 한번 밥이라도 사고 싶었는데 너 계속 바쁘더니. 그럼 이제 일 그만두고 아예 온 거지? 네, 저도 타지 생활 그만두고 여기서 제 개인 샵 차리려고요. 그나저나 언니네 가게 정말 예쁘네요. 딱 제 스타일이에요. 하면서 후배는 제 가게를 이곳저곳 꼼꼼히 둘러보더라고요. 이거 인테리어 형부네 회사에서 한 거라고 했죠? 맞아. 저도 명함 한 장 주세요. 내 샵도 형부가 해주시면 서로 좋잖아요. 좋지. 나도 특별히 더 신경 쓰라고 할게. 저는 남편 명함을 후배에게 한 장 주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워낙 부침성 좋고 싹싹한 후배였는데 몇 년이 지나도 그 발랄한 성격은 여전하더라고요. 언니, 결혼하니까 행복하세요? 결혼한 지 한 1년 정도 됐나? 1년 넘었지. 뭐 나름 행복해. 딱 봐도 너무 좋아 보이시네. 아, 부럽다. 민주, 너는 남자친구 있어? 없죠.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나도 결혼하고 싶다 이제. 왜 없어?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인기 하나도 없고 외로워요. 저도 언니처럼 얼른 결혼하고 싶어요. 언니 알죠? 저 학교 다닐 때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던 거. 그랬던 것 같다. 근데 저처럼 결혼 거리는 애가 원래 제일 늦게 시집 간대요. 아참, 가게 열 거면 자리는 알아봤어? 부동산 갔는데 몇 군데 마음에 드는 데가 있어요. 그중 하나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는 형부한테 부탁드리고. 그래. 형부한테 말해서 좀 싸게 해주세요. 알았어. 내가 잘 얘기해 놓을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언니 가게 스타일대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게 봐주니 고맙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후배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그 얘기를 전했고 남편도 알겠다며 제 후배가 계약하면 좀 더 할인 많이 해주고 신경 쓰겠다고 했죠. 저는 후배에게 당신 연락처 넘겼으니 저장해두고 연락 오면 잘 얘기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어느 날 일을 하는데 몸이 피곤하고 안 좋아서 마지막 예약 손님을 끝으로 서둘러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원래는 예약 손님이 없어도 그냥 오는 손님들도 있기 때문에 7시까지 문을 열어두는데요. 그날은 몸이 으슬으슬 감기 기운이 있고 머리가 띵해서 도저히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5시쯤 가게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집 안에 들어오니 남편 신발이 현관에 있는 겁니다. 남편도 일찍 집에 왔네 생각을 하며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생각하며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안방 화장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안방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며 통화를 하는 것 같았죠. 대화 내용이 돈이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거래처나 고객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 고객이나 거래처 같지도 않고 뭔가 대화 내용이 미심쩍은 겁니다. 이번 달에 다 보내줬는데 갑자기 더 요구하면 어떡해. 나도 다 계획해서 보내주는 건데. 그래. 애 학원비라는 건 나도 알아. 아는데 상의도 없이 등록부터 해버리고 돈 더 달라고 하면 어쩌냐는 거야. 진짜 미치겠네. 저는 남편의 대화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은 애 있는 애 아빠나 할 법한 말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따로 걷어먹이는 조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애 학원비가 뭔 소린가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좀 더 자세히 들으려는데 남편이 물을 내리더니 확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방 밖에 서 있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란 거죠. 깜짝아. 자기 언제 왔어? 나 좀 전에.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직 7시 안 됐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냥 정리하고 왔어. 몸이 안 좋아? 어디가 안 좋아? 약이라도 줄까? 하며 허둥대는데 저는 좀 전에 남편이 한 대화가 너무 거슬리는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 자기 좀 전에 누구랑 통화했어? 뭐가? 나도 조금 들었는데 무슨 애 학원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누구 학원비? 제 말에 남편이 잠깐 누나를 굴리더니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실은 자기야. 미안해. 나 말 못한 게 있는데. 뭔데? 우리 엄마 있잖아. 재혼하셨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런데? 재혼한 남자 쪽에 애가 있다고도 했나? 고등학생 정도 되고 우리 엄마가 걔 새엄마라고. 맞아.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 그러면 지금 통화한 사람이 어머님이셔? 그러면 그 애 학원비라는 게 어머님이 키우는 애 학원비? 그렇지. 근데 그걸 여지껏 당신이 줬었어? 학원비를 줬다기보다 용돈 명목으로 매달 조금씩 보내드렸어. 어머님한테? 미안해. 말 못해서. 얼마나? 한 60 정도. 하면서 남편은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라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했지만 각자 돈은 각자가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어머님이 결혼식은 와주셨지만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한다, 남이나 다름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어머님에게 매달 60씩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1년 넘게 저한테 아무 말을 안 했던 거라서 좀 놀란 거죠. 그랬구나.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가정사다 보니까 입이 잘 안 떨어졌어. 하면서 남편은 많이 미안해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괜찮다고, 어머님이고 돈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식된 입장에서 모른 척할 수 없지 않느냐며 잘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저에게 알려달라고 했어요. 돈을 드리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저한테 말 안 하고 몰래 드린 건 문제라고 하면서요. 남편도 미안하다고 알겠다고 했고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재혼하면서 거의 남편을 버리다시피 했고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하면서 혼자 살았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자식을 외롭게 했으면서 결혼식에도 어거지로 올 정도로 애정도 없었으면서 그런 아들한테 매달 돈을 달라고 하셨구나 생각하니 좀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아들한테 관심은 없지만 돈을 달라고 한다니 그걸 거절 못하는 남편이 괜히 불쌍하고 안쓰럽게 느껴졌죠. 어쨌든 그 일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후배가 저희 가게를 찾아왔어요. 언니, 나 이제 공사 시작해요. 아, 상담해 봤어? 우리 남편이랑? 네, 형부가 엄청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 잘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얘기하니까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던데요. 아, 그래? 저는 언니 결혼식 안 가서 형부를 처음 봤는데 인상도 너무 좋고 성격도 좋아 보이고 성실하고 너무 괜찮으시던데요? 후배의 칭찬에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괜찮은 남자랑 결혼한 것 같다고 하면 당연히 기분 좋으니까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후배는 화장실에 잠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배가 놔두고 간 폰이 울리는 거예요. 힐끗 봤는데 훈남이라고 저장명이 떴습니다. 어머, 남자친구 없다더니 싶더라고요. 대신 받아줄까 하다가 그냥 말았더니 곧 전화는 끊겼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 갔던 후배가 돌아왔죠. 전화 왔었어. 어머, 그래요? 근데 훈남 씨한테 전화 왔던데 누구야? 그 말에 후배가 엄청 놀라더라고요. 놀라는 모습에 저는 웃었죠. 왜 그렇게 놀라? 남자친구야? 네? 아, 혹시 전화 받으셨어요? 아니, 안 받았어. 금방 끊기더라고. 얼른 전화해줘. 나중에 해도 돼요. 누구야? 남친? 저번에 남친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새 생긴 거야? 아, 네. 남친까진 아닌데. 썸 타는 사이? 뭐, 그 비슷한 거요. 어머, 웬일이야. 어디서 봤는데? 아, 그냥 소개로요. 근데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썸인데 벌써 훈남 하트 그렇게 해놓은 거야? 나 올해 안에 갈비탕 먹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무슨. 뭐 하는 사람인데? 아, 자기 사업해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래? 성격 좋아? 얼굴은 잘생겼고? 인상 좋아요. 하는데 후배는 좀 어색해하며 대답을 살짝 회피하더라고요. 평소 후배 성격이면 조잘조잘 자기 남친이 어떻고 어떻게 만나는지 묻지 않아도 다 얘기할 텐데 뭔가 어색하게 말을 돌리려는 느낌이어서 의아했죠. 하지만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후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길래 완성되면 저도 초대해달라고 했어요. 후배도 자기 가게를 여는 거라서 이래저래 바쁘고 정신없는 듯 하더군요. 한동안은 저희 가게도 오지 않았고 연락도 뜸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인테리어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후배의 가게가 완성되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저도 놀러가 봤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되었더라고요. 후배도 몹시 만족하는 듯 했고요. 와, 너무 예쁘다. 미용실이 아니라 엄청 분위기 좋은 카페 같아. 괜찮죠, 언니? 저도 너무 마음에 들었잖아요. 자기 실력 발휘 좀 했네.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자 남편도 웃더라고요. 뭘, 민주 씨가 원하는 대로 난 도면만 그려준 건데. 다 민주 씨가 고른 스타일이고 자재들이야. 민주 씨가 센스가 장난 아니더라고. 여기저기 본 것 많아서 그렇죠 뭐. 그래도 이렇게 조합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나도 한 수 배웠다니까. 색감도 어울리게 잘 고르고 센스가 타고났나 봐. 아, 형부도 참 너무 영업용 멘트 하신다. 하면서 꺄르르 거리는데 저는 새삼 저 두 사람이 저렇게 친해졌나 싶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성격이 둥근 편이고 민주도 워낙 성격이 싹싹한 데다 서비스직을 오래 해서 사람을 잘 다루니 어찌 보면 친해지는 게 당연한 거겠지만요. 하여튼 저는 민주에게 장사 대박나라고 축하를 해줬고 민주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남편한테도 머리 자르러 자주 오시라고 30% 할인 쿠폰도 주더라고요. 그 후 저도 일부러 한번 가서 염색을 했었고 남편도 머리 자르러 종종 간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딱 자기 마음에 드는 미용실을 못 찾았는데 민주 씨가 실력이 아주 좋더라며 만족하면서 자주 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영업을 마치려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문득 창밖으로 보니 비가 오더라고요. 비도 오는데 남편이랑 파전에 소주나 한잔 해야겠다 싶었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자기야. 여보, 늦게 맞춰? 오늘 비도 오는데 파전에 소주나 한잔 할까? 어쩌지? 왜, 바빠? 지금 현장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하던 거 마무리 됐다며. 근데 문제가 좀 생겨서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아, 그래? 알겠어. 미안해. 나중에 봐. 끊을게. 저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며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화를 끊었다 생각했는지 통화가 연결된 채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더라고요. 원래 같으면 제가 끊었겠지만 그 대화가 좀 이상해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늦는다고 했어. 잘했어.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나 너무 배고파. 남편과 어떤 여자의 대화 소리가 들렸던 거죠. 남편은 통화 종료 버튼을 미처 누르지 않고 주머니에 넣은 듯 약간의 잡음이 있긴 하지만 대화 내용은 다 들리더라고요. 뭐 먹을래? 매운 거 먹고 싶긴 한데 그럼 우리 꼬물이가 너무 매워할 것 같아서 안 되겠어. 그렇지. 좀 참아. 이런 날은 술 한잔 하면 좋은데 술도 참아야 되고 참아야 될 게 많네. 어쩔 수 없지. 근데 언니는 뭐래? 비 오니까 소주나 한잔 하자고. 아, 그래? 요즘 자주 늦게 들어가는데 의심 안 해? 의심할 게 뭐 있어. 일 때문에 늦는 줄 알지. 언니가 좀 무심하긴 하지. 나 요즘 오빠랑 내 사이를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우리 꼬물이도 그렇고.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나도 오빠 좋아해서 그런 건데. 오빠 언니랑 헤어질 생각은 있는 거지? 그럼 있지. 근데 말할 거면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꼬물이 금방 커. 나도 알아. 조만간 얘기할게. 언니도 알게 되면 여기저기 다 소문날 텐데. 나 여기서 장사할 수 있을까 몰라. 안 되면 뭐 나랑 다른 지역 가야지. 자기 일이나 내 일이나 딴 데 가서 할 수 있으니까. 기껏 돈 들여서 예쁘게 인테리어 해놨는데 내놓기 아까우니까 그렇지. 인테리어야 내가 또 해주면 되는데 뭐. 그건 또 그래. 나는 사실 오빠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우리 꼬물이랑. 우리 너무 늦게 만난 것 같아. 오빠가 언니보다 나를 먼저 만났어야 했는데. 저는 숨도 못 쉬고 그 대화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는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얼마 전 미용실을 열었던 제 후배였습니다. 저희 남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었는데 그러면서 둘이 눈이 맞은 모양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무 놀랐죠. 저는 그 둘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허둥지둥 거리다가 실수로 통화 종료를 누르게 되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리고 땀이 너무 나서 실수로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멈췄어요. 일단 어떻게 할지 제 생각을 먼저 정리하는 게 순서 같았죠. 남편과 제 친한 후배가 바람이 났고 그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그 후배가 무려 저희 남편 애를 임신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곧 이혼을 요구할 거라고 했고요. 저는 까마득히 몰랐던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기에 머리가 핑 돌 정도였습니다. 둘이 좀 친해 보인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바람이 났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당장 남편이고 후배고 연락해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따지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후배가 임신까지 했다면 둘 다 서로 좋아서 죽을 지경이라면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바로 이혼을 요구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것도 기막힌데 이혼 요구까지 당하면 제정신으로 못 살 것 같더군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 먼저 생각하는 게 순서 같았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으로 망연자실하게 되었죠.
그날은 도저히 남편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불 꺼놓고 등 돌려서 자는 척을 했어요. 남편은 늦게 들어와서 씻고 옆에서 자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노 같기도 했고 두려움 같기도 했고 가장 큰 감정은 믿기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제 귀로 분명 남편과 후배의 대화를 들어놓고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내가 잘못 들은 것 같고요. 다음 날 네일샵으로 어찌저찌 출근했지만 제정신이 아닌 듯 했습니다. 자꾸만 멍해지고 뭘 어쩌나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네일샵으로 예약 손님이 오셨고 네일 시술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기계적으로 일은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남편과 후배만 떠올리고 있었죠. 그 손님은 과거에 이혼을 하셨다고 했고 본인의 이혼 얘기에 대해서도 저한테 여러 번 말을 하셨던 단골 손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고객님, 근데 저 아는 친구 얘기인데요. 네?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머, 정말요? 요즘 세상엔 바람 피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 말세다 말세. 친구 많이 힘들어 하겠네요. 네,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휴, 처음 알게 되면 그래요. 증거부터 잡으라 그래요. 증거요? 그럼요. 남편이 바람핀 증거는 있대요? 아니면 그냥 그 친구의 심증이에요? 바람피는 건 확실한데 증거는 없대요. 그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증거부터 잡으라 그래요. 용서하고 같이 살든 이혼하든 증거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증거는 어떻게 잡죠? 핸드폰 뒤져야죠. 블랙박스도 뒤져보고 안 되면 미행이라도 하고 뻔하죠. 그 말에 저는 증거부터 확보해야겠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막상 제 일이 되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폰을 몰래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후배랑의 카톡도 전화도 남편이 꼼꼼하게 다 지운 듯 했어요.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쓸데없이 꼼꼼하네 생각하며 포기할 수 없어서 좀 더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그러다가 문득 은행 어플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이 시모한테 매달 60만 원씩 보낸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후배한테 보낸 건 아닐까? 라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잘 쓰는 비번을 알았기에 쉽게 비번을 풀고 은행 어플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체 내역을 확인하는데 남편은 정말 매달 60만 원씩 보낸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받는 사람 입금자명이 어머님 성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성함은 당연히 저도 아는데 그 성함이 아니라 조은아라는 전혀 엉뚱한 여자의 이름이더라고요. 조은아가 누구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재혼한 남자분 이름도 아닐 거고 또 재혼남의 자녀도 아들이라고 했으니 조은아라는 이름도 아닐 거고요. 또 애초에 남편이 어머님에게 보내는 건데 어머님 재혼남이나 그 자식에게 돈을 보낼 이유는 없죠. 그러면 한마디로 어머님에게 보낸다고 했지만 실은 어머님에게 보낸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도대체 조은아라는 여자가 누구길래 매달 60이라는 돈을 보냈을까? 너무 이상한 기분을 느끼며 내역을 살펴봤는데 심지어 보낸 기간도 몹시 길더군요. 무려 5년 동안 보낸 겁니다. 황당한 기분을 느끼며 남편의 폰 카톡에서도 조은아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죠. 남편이 후배와 나눈 카톡은 다 지운 듯 했지만 조은아 씨와 나눈 카톡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카톡을 열어보고 저는 한마디로 기절초풍,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제 친한 후배와 남편이 바람났다는 것도 충격과 경악 그 자체인데 조은아 씨와의 카톡은 거기에 될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걸 보는데 넋이 나갔고 제 머릿속에는 그저 이혼이라는 단어밖에 안 떠올랐어요. 이런 인간이랑 나는 못 산다. 그냥 이혼하자. 그렇게 결심을 했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저는 불쑥 후배네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후배는 제가 갑자기 찾아오니 좀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아, 언니 오셨어요? 머리하러 오신 거예요? 연락 주고 오시지. 저는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손님은 없더라고요. 손님 없네. 아, 2시부터 예약 손님 있고 그전에는 없어요. 언니네 가게는요? 하면서 낭창하게 물어보는데 얘 진짜 뻔뻔하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후배의 배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내 남편 애를 임신한 거구나 생각하니 후배가 너무 뻔뻔하고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후배도 불편한 표정으로 배를 슬쩍 가리더라고요. 우리 할 얘기가 좀 있지? 여기서 얘기할까? 아니면 어디 나가서 얘기할까? 제 말에 그 후배도 느꼈는지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해요. 저는 한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상간소장이 담긴 법원 서류봉투를 꺼내서 올려두었어요. 이게 뭐예요? 소장, 상간 위자료 소장. 그 말에 후배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놀란 듯 입만 벌리고 있었죠. 예상했을 텐데 뭘 그렇게 놀라? 그 뱃속의 애 내 남편 애라며? 나 이혼시키고 내 남편하고 같이 살자고 하더니 왜 그렇게 당황한 척이야? 후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진땀만 흘리더라고요. 친한 선배 남편이랑 놀아났을 땐 이런 소장 정도는 당연히 각오한 줄 알았는데 너 왜 이렇게 쪼니? 어디 얘기나 해봐. 나한테 할 말 없어? 그 후배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떠들어? 입 다물고 있음 그만이야? 막말로 나 지금 여기서 네 머리채 잡고 동네방네 소문내도 너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그 말에 후배는 겨우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 내가 진짜 나쁜 년이고 잘못한 거 잘 알아요. 나 언니한테 머리채 잡혀도 할 말 없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한 번만 봐줘요. 나 지금 임신 중이라서. 네가 내 남편애 임신 중인 건데 네 사정 봐줘야 돼? 미안해요, 언니. 너 왜 이렇게 막장으로 살아? 그런 애 아니었잖아. 세상에 반이 남잔데 친한 선배 남편이랑 그러고 싶어? 내 남편도 미쳤는데 너도 마찬가지야. 둘 다 제정신이야? 그래, 내가 이혼해준다 쳐. 내가 이혼해주고 내 남편이랑 너 재혼해서 그 애 낳고 살면 얼굴 어떻게 들고 살려고 해? 소문 안 날 것 같아? 다른 지역 가버리면 끝일 것 같아? 요즘 같은 세상에? 나 얼마든지 너랑 내 남편 찾아내서 소문 내주고 손가락질 받게 할 수도 있어. 후배는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는 미안해요, 언니. 그런데도 너무 좋았어요. 우리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너무 서로한테 빠져들었다고요. 라면서 제 앞에서 우리 어쩌고 하는데 열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우리 참 가짠다. 내 남편이 너무 좋았다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 너무 잘 맞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입에 발린 소리 잘하고 하나부터 10까지 맞춰주고 서글서글 사람 좋은 척하고 그런 게 다 너무 좋아 보였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나랑 너무 잘 맞았어요. 운명처럼. 그 말에 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운명 같은 소리 한다. 그 인간은 왜 이렇게 운명이 많아? 이쯤 되면 무슨 카사노바야? 내가 카사노바랑 결혼한 거네. 그 말에 그 후배도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네? 저는 후배를 한심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 상간소장은 잘 읽어보고 변호사 고용하던지 너 혼자 하던지 하여튼 답변서 제때네. 그리고 너 삽질하는 거 하도 불쌍해서 내가 하나 알려줄 테니까 따라와. 저는 그러고 일어났습니다. 후배는 안 따라오더라고요. 안 따라오니? 어디 가시는데요? 야, 이 등신아. 그 인간이 속인 게 하나만 있는 줄 알아? 너도 속고 나도 속았어. 네? 알고 싶으면 따라오라고. 저는 그렇게 나갔고 그 후배도 따라왔습니다. 같이 제 차에 올라탔고
저는 어디론가 차를 몰고 갔죠. 제가 아무 말 않고 가니 그 후배는 불안한 듯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언니, 어디 가는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한참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택가 앞에 멈췄어요. 저기야. 후배는 어리둥절하게 보더라고요. 저기가 뭔데요? 저는 그 후배를 가만히 보며 말했습니다. 너랑 바람난 내 남편 김현우 말이야. 나도 여태껏 꿈에도 몰랐는데 내가 초혼이 아니었더라고. 제 말에 후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참 뒤 깨달은 듯 네? 하고 되묻는 겁니다. 저 집이 김현우가 예전에 결혼했던 전처가 사는 집이야. 정확히는 김현우 전처랑 애까지 같이 사는 집이지. 그 말에 후배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네? 전처요? 그리고 애라니요? 내가 알아보니까 혼인신고는 안 하고 살았는데 결혼식은 했고 사실혼으로 4년 살았더라고. 갈라선 후 애는 여자 쪽 호적에 넣었고 김현우가 매달 60씩 양육비 지급하고 있고. 네, 남편이 매달 60씩 보내던 그 조은아라는 여자는 남편의 전처였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어쨌든 사실혼으로 같이 살고 애까지 낳았던 전처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조금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과거 사실혼으로 살았던 여자가 있다는 것도, 그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것도, 심지어 그 아이에게 매달 양육비를 준다는 것도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면서도 과거에 결혼을 했었고 아이도 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속인 겁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안 해서 서류상으로만 깨끗할 뿐이지 이미 돌싱남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애까지 있는 돌싱남이요. 남편의 뒤를 캐면서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충격적이던지요. 어떻게 전처가 있었다는 것과 애까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나요? 심지어 매달 양육비 주고 면접 교섭도 한 번씩 하고 아직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으면서요. 저는 남편이 그러한 사실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일을 하고 더 바쁘니까 신경 못 썼는데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으로 저 집에 갔고 아이도 만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애 아빠로서의 역할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같이 사는 저도 까마득히 몰랐고 당연히 후배도 몰랐겠죠. 저랑만 이혼시키고 자기가 내 남편 데려다가 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제 남편은 돌돌싱이었고 그 사실을 감쪽같이 속인 사기꾼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한테 자기는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많이 낳고 싶다. 자기 아이는 책임지고 자기가 키우겠다. 그러니까 아이만 낳아달라 했었는데 정작 다른 데선 보란 듯이 지 애가 이미 크고 있었던 거잖아요.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있나요? 당연히 저만큼이나 후배도 충격이 컸고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후배는 저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현실 부정을 하길래 저는 조은아 씨의 전화번호도 바로 알려주었습니다. 정 믿기지 않으면 네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라고요. 저는 조은아 씨 번호는 알았지만 전화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 후배는 단박에 자기 폰으로 전화를 걸어보더라고요. 여보세요? 조은아 씨 핸드폰인가요? 아, 저는 누구냐면요. 하면서 후배는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지를 뭐라고 소개할 건가요? 김현우 현 와이프라고 할 수도 없고 김현우랑 바람핀 불륜녀라고 할 건가요? 김현우 씨랑 잘 아는 사람인데요. 혹시 김현우 씨랑 과거에 결혼 생활 하셨나요? 애도 있고? 후배가 물어보니 그 여자가 뭐라 대답한 것 같은데 저는 안 들리더라고요. 저기요. 제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그쪽 집 앞이거든요. 잠깐 나오시면 안 돼요?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여자는 남의 집 앞에 왜 찾아오느냐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고 그 후배는 지금 좀 보자고 안달을 내더라고요. 안 나오면 초인종 누른다고 하면서요. 그 후배도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닌 듯했죠. 그랬더니 그 후배는 갑자기 뛰쳐내려서 그 주택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리 그래도 왜 저러나 싶고
막말로 내가 김현우 와이프고 난리를 쳐도 제가 더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바람핀 상간녀 주제에 지가 더 난린가 싶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일단 따라 내려서 후배에게 갔고 후배는 정신이 나간 듯 초인종을 누르며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잠시 후 화가 난 조은아 씨가 나갈 테니 초인종 그만 누르라고 한 번만 더 누르면 경찰 부를 거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잠시 후 잔뜩 화난 얼굴로 나오더라고요. 미쳤어요? 왜 남의 집 함부로 쳐들어와서 초인종 눌러요? 당신 뭔데? 내 집 어떻게 알았는데? 진짜 김현우 씨 전처예요? 그래요. 혼인신고는 김현우가 자꾸 미루자고 해서 미뤘고 결혼식까지 하고 같이 살았어요. 애도 있고. 당신 뭔데? 김현우 결혼했다더니 그 와이프야? 그 말에 후배는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당신이 김현우 와이프냐고 묻잖아. 와이프는 나예요. 그 말에 조은아는 너는 또 누구냐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내가 김현우 와이프라고요. 나는 당신 존재도 모른 채 결혼했어요. 김현우가 그런 얘기 일절 안 했으니까. 뭐라고요? 그럼 과거에 결혼했고 애도 있다는 얘기도 안 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네. 조은아는 머리를 짚더라고요. 김현우 이 새끼 진짜 미쳤네. 미친놈인 줄은 알았지만 진짜 제정신 아니야. 아니, 그러면 당신은 와이프라 치고 이 여자는 뭔데요? 당신 친구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 따지기라도 하려고 왔어요? 김현우가 작정하고 총각인 척 했나 본데 그걸 왜 나한테 날린대?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김현우랑 바람난 불륜녀예요. 그 말에 조은아도 얼빠진 표정이고 후배도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뭐라고요? 이건 또 뭔 소리야? 김현우가 이 여자랑 바람이 났어요. 외도 증거 찾다가 과거에 결혼했었다는 사실 알게 됐고요. 그 말에 조은아는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후배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은 김현우 와이프도 아니고 불륜녀 주제에 지금 나한테 나오라 말아 한 거야? 야, 너 미쳤니? 당신 할 바 아니잖아. 어쨌든 이혼했고. 야, 나랑 김현우 왜 헤어진 줄 알아? 나랑 결혼하고 살면서 바람 펴서 헤어진 거야. 이 멍청아. 그 새끼는 새로운 여자라면 다 좋다고 하고 치마만 입으면 다 껄떡대는 미친놈이라고. 그 말에 후배도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저도 전처와 제 남편의 이혼 사연은 몰랐기에 역시나 놀랐죠. 와, 그 새끼 진짜 사람 아니네. 정신 못 차리는구나. 나도 양육비만 아니면 확 인연 끊고 싶은데 아주 가지가지하네. 좀 기다려봐. 김현우 불렀으니까 지금 올 거야. 내가 그 새끼랑 이혼하고도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 전처는 후배가 초인종 누르고 난리칠 때 제 남편에게 연락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남편이 헐레벌떡 오더니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편은 멍한 얼굴로 저희 쪽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전처, 현재 본처, 그리고 상간녀까지 3명의 여자가 지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어쩌는 줄 아세요? 도저히 그 상황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는지 갑자기 그대로 차에 올라타더니 도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수습도 못할 상황을 이렇게까지 버려놓고 아차 싶으니 그대로 줄행량을 치고 어처구니가 없었죠. 후배는 울면서 어디 가느냐고 남편 차를 쫓아가는데 이미 남편의 차는 도망간 후였죠. 전처는 치를 떨면서 자기는 이 난리통에서 빼달라며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 후 집 안으로 도로 들어갔고 저는 도로에 주저앉아 우는 후배를 놔두고 그냥 제 차 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사무실로 상가소장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 등기받는 사람이 없다고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사무실 동업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현우 더 이상 여기 출근 안 하니까 소장 여기로 보내지 말라고요. 남편이 더 이상 출근 안 한다니까 너무 황당했죠. 이건 또 뭔 소린가 싶고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진짜 그 새끼는 한 번 사는 인생을 왜 이렇게 막장으로 사는지 지금 그 새끼 앞으로 온 소장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그 자식 어디 있는지 찾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나도 그 자식 고소 좀 하게. 그 자식 때문에 우리 업체까지 욕을 처먹고 있다니까요.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과 친한 형님이라서 같이 동업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화가 났나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그 후배 말고도 찝쩍거리고 연애 걸었던 고객이 한둘이 아니었던 겁니다. 거짓말하고 한 번 핀 놈이 딴 데선 안 그러겠나요? 그러고 고객들에게 수작 걸고 만나다가 들켜서 상간소송을 여러 당한 거였어요. 그전에는 남편이 사무실로 오는 소장을 몰래 숨겨서 수습했나 본데 이제 출근을 안 하니 그 동업자 사장도 알게 된 거죠. 남편은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비겁하게 연락 끊고 도망친 거고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이혼 말고 혼인 무효 소송을 걸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과거 사실혼 관계의 전처가 있고 아이도 있고 현재까지도 왕래를 한다는 사실을 나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게다가 여러 명의 여자들과 외도를 가졌고 의도적으로 나를 속인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과거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사기로 인한 혼인 무효와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후배를 상대로도 상간소송 진행을 계속했고요. 혼인 무효 소송은 이혼 소송보다도 훨씬 까다롭고 입증해야 될 게 많긴 했지만 제가 열심히 증거를 모은 덕에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남편과 저는 이혼하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죠. 후배로부터도 위자료를 지급받았고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 말고도 엮인 소송이 많아서 그나마 일하면서 모은 재산은 다 소송비와 변호사비로 날리더라고요. 성격 좋고 모든 사람들에게 서글서글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치마만 두르면 그저 좋다고 껄떡거리는 인간이 제 전남편이었다니 이혼하고 나서도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하지만 저보다 더 창피를 당한 건 그 후배였습니다. 자기 말고도 껄떡거린 여자가 여럿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진심이라곤 하나도 없는 그 남자한테 속아서 애까지 임신한 후배는 세상 멍청하고 못된 여자로 손가락질 당했죠. 저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혼 사유에 대해 가감없이 얘기했고 당연히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 후배는 저희 남편 찾으러 다닌다는 얘기도 있고 결국 병원 가서 수술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 전남편이란 작자가 진심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인가 싶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눈을 반짝이며 서로 의지해서 잘 살고 싶다고 제가 있어줘서 고맙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와이프인 저한테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여자에게 다 했던 거잖아요. 본인은 부모에게 일찍 버림받고 외롭네 어쩌네 했는데 이제 와서 보면 그것도 여자들에게 환심사고 마음 얻으려고 했던 개수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진심도 없이 그저 이 여자 저 여자한테 껄떡거리다가 소송 진탕 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전 남편. 하도 거짓말을 해대서 아마 본인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일 겁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도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는 짓은 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다 거쳐온 일이고 후회 따윈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그런 인간들일랑 제 인생에서 깨끗이 지우고 살아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